형, 이제 봄인가 봐.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봄을 맞이해서 민트색 가디건 입고 나왔다가 정말 융단 폭격을 왜요? 당했어요. 멋있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댓글, 제일 인기 댓글이 뭔 줄 알아? 화이트닝이 시급하대. 나 그래가지고, 난 봄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옷이 문제는 아니었어. 그렇지. 내가 문제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왔고요. 오늘 20도가 넘었습니다. 낮에. 그래서 이제 봄맞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해드릴까 해서 저희가 폴을 했고요. 결과는 자 이렇습니다. 무려 압도적이네요. 40% 이상이. 와.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내가 2년 동안 이 콘텐츠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번 힘들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보람이 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전세가율 50% 붕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 중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오늘 이 얘기 할 거고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시장 반등이라고 막 뭐 거래량이 는다더라 해서 기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가율은 뭐고, 그것도 왜 낮아져? 그리고 막 붕괴 막 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서울 PIR 관련된 영상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서 뭐 집 사라는 거야? 너나 많이 사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영상에 이게 완결편입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당장 집을 사야 된다. 여러분들 부추기거나 여러분들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콘텐츠에서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를 제가 조목조목 제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중요 떴어, 중요. 매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툴을 오늘 같이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콘텐츠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짠!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율 50% 붕괴, 경기도로 확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단 붕괴, 확산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떻다? 초조해지지.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가. 맞아요. 이게 3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조선비즈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강남, 송파, 용산 50% 붕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저, 붕괴 이러면 뭔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인데, 자, 부동산에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누구에게는 기회가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단어를 빼고 여기서부터 팩트를 봐야 돼요. 제목부터. 세 번째, 입학식 끝나자 학군지 전세가율이 무너진다. 입학식? 얼마 전에 입학식 했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학군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는 곳,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에 전세가율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 전세가율 50% 붕괴 코앞. 여기 붕괴됐다며. 송파는 이미 40%대까지. 그럼 당연히 이건 언제 기사일까요? 조금 과거의 기사겠죠? 그렇죠. 날짜를 보니 1월입니다. 자, 그럼 이 맥락을 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 50%라는 숫자를 가지고 위태위태하다 그게 싹 무너진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헤드라인만 봐도 2달 전까지만 해도 붕괴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내려간 거야. 즉 전세가율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자,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율 낮아지고 있고 이제는 50% 미만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세가율 하락의 의미하고요,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 형, 근데 솔직히 나 전세가율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채팅방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난 내 쪽팔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모를 수 있지. 전세가율이 뭐야? 나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세가율이란, 율은 이제 레이트, 퍼센트를 말해요.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겁니다. 자,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 70%. 그런데 매매가가 10억이야. 자, 그럼 전세가는 얼마? 7억? 정답!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 자, 요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건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떤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세가율이 오를 때가 있고요,
전세가율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사에서 나온 거는 지금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자, 상승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비율이라는 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요, 분자와 분모가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그러면 가까워지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태에 전세가율 상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나올까? 첫 번째, 전세가는 오르는데 이 매매가는 그냥 그대로 있어. 자, 그러면 격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좁혀지겠죠? 올라갑니다. 반대로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 그럼 이 둘의 격차가 어떻게 또 될까요? 좁혀지죠. 또 좁혀지겠죠. 그럼 올라가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전세가와 매매가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오를 때. 그건 언제냐? 얘는 오르는데 얘는 떨어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번보다 더 급속도로 빨라지게 가까워지겠죠? 세 번째는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격차가 좁혀질 때입니다. 그건 언제냐? 전세가도 매매가도 둘 다 오르는데 전세가가 너무 빨리 오를 때. 반대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둘 다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아주 더 많이 떨어질 때. 이때는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각각의 방향성, 전세와 매매의 방향성이 지금 다 다른 때도 불구하고 전세가율 상승이라는 공통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가율 상승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시장을 딱 간편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은 어떠냐? 반대겠죠. 얘하고 얘가 벌어지면 이 비율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 내려가는데 매매는 보합이야. 그러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또 전세는 보합인데 매매가가 올라. 그러면 또 전세가가 낮아질 거예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전세는 내려가는데 매매가가 올라갈 때, 이때 또 벌어지겠죠, 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세가는 조금 오르는데 매매가는 급하게 오를 때. 또 반대로 전세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매매가는 조금 떨어질 때, 그에 비해서 덜 떨어질 때, 이럴 때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이 중에 현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6개 중에. 그게 뭐냐? 하락의 2번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질 때 매매가가 오르는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 여러분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갔을 때 매매가가 오르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제 일정이 가능하고 해서 다른 채널에서 출연하고 활동을 할 때 항상 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집값을 잡는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다.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면 된다.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전세가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굳이 급하게 올라가는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락의 2번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설령 일부 뭐 한 달, 두 달 짧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거나 전세 매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매매가 올라가는 게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전세가율 하락, 우리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전세가 50% 무너졌다며. 네. 내려가고 있다며. 이 하락의 1, 2, 3번 중에 어디일까? 그걸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 두 개죠. 전세는 조금 오르고 매매는 많이 오를 때. 전세가 많이 떨어지고 매매는 떨어지지만 그거보다 덜 떨어질 때. 그럼 지금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가가 너무나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상황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자, 현재의 전세가 하락은 3번입니다. 하락의 3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실전 투자자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건 전세 약세는 매매 약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한번 조합해 볼까요?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매매가 어떻게 된다? 좀처럼 오르기가 어렵다. 나는 그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렇구나 하면 따라오시면 돼요. 자,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사 하나를 그럼 이제부터 꼼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배경을 깔아놓고 요게 기사가 정리가 좀 잘 됐어요. 빨간 줄 그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따라오세요. 전세값이 52주 연속 하락. 1년이 몇 주? 52주. 지금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 서울 아파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자, 전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전세가 떨어질 때 매매가는 그거보다 덜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율도 최저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빠지는 것보다 전세 빠지는 게 지금 더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집값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6%래요. 여기서 잠깐 뭐야, 아까 50% 붕괴됐다며. 근데 아직 안 붕괴됐잖아. 그러면 서울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네, 참 기사 제목을 잘 쓰셨습니다. 네.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래요. 이 평균도. 여기가 월간 수치를, 통계 수치를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부터 작성했거든요. 이 전세가율을. 근데 그때 이후 최저치래요. 자세히 볼게요. 서울에서 1월에는 50% 안 되는 곳이 3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용산, 강남, 송파. 여기 3군데였어요. 그런데 2월에는 이들 3곳 외에 추가로 성동구, 노원구, 양천구가 50% 밑돌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는 이거구나. 서울 평균은 아직 50%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어. 그런데 50% 미만인 곳이 25개구 중에 3군데였는데 이제 6군데가 된 거야. 즉 50% 붕괴가 된 지역구들이 늘어나고 있어 라는 거죠. 이게 팩트인 겁니다. 6군데 늘어났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3단지는 3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도 1억 6천에 전세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는 그거보다 2배, 3배씩 높으니까 전세가율이 50%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과천의 2월 전세가율은 49.3%, 그리고 여기 분당도 50%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상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기자님께서 예시로 든 이 단지들은 재건축 이슈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을 아파트 관리를 잘하나요? 아니죠. 네. 그리고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없고 막 이래요. 199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 전기차 쓰고 이러는데 지하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거주 가치가 너무 좀 힘들잖아. 그렇죠, 살기가.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건 그걸 허물고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아.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낮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 예시만 가지고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요걸 말씀드리고 서울 전체 평균은 50% 미만 아니야. 아직. 그치만 일부만 50% 미만이 됐고 그거는 늘어나고 있어. 이게 사실이고요.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성동구, 양천구, 노원구 이렇게 있어요. 자, 강남 좋아요? 좋죠. 서초, 다 좋은데. 송파, 좋아. 성동구, 좋아. 양천구, 목동 좋아. 있지. 노원구는 조금 서울에서는 그래도 학군지가 또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지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6개 중에 5개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상급지라 하는 데죠. 경기도 과천. 과천보다 좋은 경기도 있어? 없어요. 없죠. 네. 뭐 분당 판교 정도 아니면 과천보다 집값이 더 비싼 데 없어요. 이거를 잠깐 기억을 해두세요. 통상 입지가 우수한 곳이 전세가율이 낮구나라는 걸 일단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전세가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절대적 수치가 제일 낮은 데가 여기라고 해요. 여기. 그 왜 그러냐? 상급지라 했죠, 제가 아까. 네네. 그리고 노원구는 재건축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된 아파트, 상계주공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전체 평균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좋은 동네는 원래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뭐야, 이 정도로는 내가 결정하는데 모르겠어. 다른 구는 어때요, 너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전세가가 어떻게 변해갖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게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구별 전세가율하고요. 그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해왔을까? 자, 여러분들이 아, 이 R1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느껴집니다. 왜 이러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래, 왜 이래? 형, 왜 이래, 진짜? 이거 나 보라는 거야? 네, 알죠.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 구별 전세가율과 역사. 제가 거기서 원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다 그렸고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막대기가 전세가율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차트, 이걸 보시면 되고요. 숫자는. 그리고 빨간색이 서울의 매매지수고, 이 파란색이 서울의 전세지수입니다. 자, 이 흐름이 보이세요? 이거 2012년 1월부터만 여기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싹 다 끌고 왔고요. 서울 집값 바닥일 때가 언제였나? 우리는 지금 매수 결정을 하는데 이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바닥일 때 전세가율 얼마일까? 이거 먼저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 집값 바닥은 매매지수가 제일 낮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에. 이 통계에서 매매지수가 가장 낮았을 때가 72.5입니다. 72.5. 이 매매지수는 2022년 1월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낮았을 때가 72.5고요. 2013년 8월이 그때입니다. 그럼 그때 전세가율은 도대체 얼마였을까? 보면 61.1%예요. 요때, 요 빨간 라인 있을 때. 요때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전세가율이 61.1%일 때 우리가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바닥을 잡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막 좀 불안불안하고 이제 뭐 부동산 안 될 것 같아. 내 집 마련 안 될 것 같아. 뭐 지금 집 사면 난리나 이런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하고 있었겠죠? 요 시점에 아마 엄청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떨어졌으니까. 집 산다고 하면 너 미쳤니 소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미래를 우린 모른다고 쳐요. 몰랐겠죠? 그때 당시에 전세가율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죠? 네.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 지수가 떨어져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서서히 올라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세가율이 61%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집값의 바닥을 예측해서 그 시점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잘한다는 건 그냥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참 싸다 싶은 그 기간 동안에 내 집 마련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언제냐? 저는 그 힌트를 이걸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엔 집값 바닥이 아니라 전세가율이 최고 높은 시기였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 6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세가율은 무려 72%였어요.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최고 전세가율. 그럼 2016년 6월, 그리고 그때 당시 매매지수는 80입니다. 물론 72.5보단 비싸요. 그렇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2016년 6월에 집을 산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수도권 서울 같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바닥 잡을 수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 혼자서 확신이 생겨가지고 유튜브 카메라 켜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라고 하면 댓글이 무슨 댓글 달릴까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최근에 한 1, 2년의 경험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 잡기 어려워요. 다만 바닥은 못 잡더라도 이 정도의 집을 사면 충분히 성공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시면 굉장히 마음 편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집값이 가장 저렴할 때는 전세가율이 6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집을 사는 건 쉽지 않죠. 계속 떨어졌을 테니까, 바닥인 거니까. 그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을 때는 어떠냐? 돌아봤더니 여전히 집값이 저렴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사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한다. 이 판단을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생각에 지금 지방의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매매가가요? 매매가가. 이거보다 더 싸지기 쉽지 않겠다, 이제. 그렇지만 거기 가서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게 바닥 잡겠다는 욕심을 딱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사도 돼, 지금. 왜? 지금보다 조금 오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싼 시기에 사면 되잖아요. 그걸 표현해주는 게 전세가율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엄청 떨어졌어. 한 40%, 50%가 떨어졌어. 싼 거 같긴 한데 불안해. 못 사겠어. 지금 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못 사겠어. 근데 여기가 10억 하던 게 예를 들어서 6억이 됐어요. 근데 전세를 봤더니 3억이야. 그럼 전세가율은 50%죠. 네네. 그러면 뭐가 지금 당장 판단할 때 뭐가 더 나한테 합리적이에요? 6억짜리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한 4억을 내가지고 4억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는 게 내가 부담이 덜 돼요? 아니면 3억짜리 전세에서 2억 정도 전세대출 받아서 사는 게 부담이 덜 돼요? 전세요. 그 합리적 판단은 뭐다? 그냥 전세를 이용을 관점으로. 그럼 전세 사는 거야. 음.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집이 6억에서 6억 5천이 됐어. 그리고 전세는 5억이 됐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6억 5천 주고 매매를 하든가 5억으로 전세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럼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사야지. 그때는 1억 5천을 더 주고 내 집에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다? 6억이었는데 5천 올랐는데 야 내가 6억짜리 이거 6억일 때를 봤는데 6억 5천 어떻게 사? 그러면서 집을 안 사.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승 사이클에서 6억 5천 하던 집이 8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지난 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바닥 잡는다는 욕심만 버리면 생각보다 의사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였고요. 이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번 더 공부해 볼게요. 네. 강남, 서초, 송파, 서울의 대표적인 상급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건 전세가율만 본 겁니다. 여기 위에 파란색 그래프는 서울의 전세가율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렸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강남구가 주황색, 서초구가 회색, 송파구가 이 노란색.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막대 그래프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 얘기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의 전세가율은 항상 서울 평균 전세가율보다 어떻다? 아래다. 아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전세가율 60%를 기준으로 볼 거야. 서울 평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상급지야. 흔히 말하는. 내가 보고 있는 단지도 상급지에서 또 좋은 아파트야. 근데 나는 60%라는 기준 때문에 이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70%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런 날이 오냐?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제 강의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어떤 그냥 단편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몇 억씩 넣는 의사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일단 알아두시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강남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전세가율 레벨을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기준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울 평균보다 전세가율이 낮아요. 지역적 특징, 상급지의 특징은 강남 기준 역대 최저는 2012년 5월에 42.8%였고요. 최고가 59%였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세가율이 만약 예를 들어 60% 찍었다. 그럼 뭐다? 좋은 기회다. 그럼 되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 기준 현재 전세가율은 47.6%예요. 최저치에 가깝다는 거죠. 강남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전세가율 최고 시점이 매수 적기였습니다. 2016년에 강남 아파트 산 거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에서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역을 볼게요. 네. 노도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을 보겠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자, 대번에 들어오시죠? 요 서울 평균 전세가율보다 항상 어떻다? 거의 위에 있어요. 거의 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아래쪽에 있죠. 이거는 네. 이제 재건축 단계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의 관리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너무 낮게 형성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서울 평균보다 전세가가 높아요. 상급지가 아닌 지역들은. 노원구 기준으로 역대 최저는 2023년 2월입니다. 뭐야? 지금이네? 그죠? 지금이 제일 낮아요. 노원구 역대 전세가율이. 최고는 무려 얼마였다? 75%? 75.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평균이잖아요. 개별 단지별로 보면 전세가율 90%인 단지가 수두룩 빽빽이었다는 거죠. 노원구의 현재 전세가율이 아까 최저라고 했죠? 전세가율 최고 시점이 매수 적기였습니다. 정리해볼게요. 형 고생했네. 힘들었겠어. 알겠고. 짧게 요약 좀 해줄래?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 참고할 때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전세가율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일단.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낮으면 무조건 안 사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다.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1억만 더 부담하면 매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매매가 안 오를 것 같아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혹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자,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게 전세가율은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겠죠. 전세가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즉 매매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율이 더 빠지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이 낮아진 거죠. 네네. 이게 전세가율이 조금만 반등하잖아요. 그럼 이 율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그러겠네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하면 어때요? 그때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단지가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적정 금액대를 알 수 있고 서울에서 입지를 다 알고 있고 이왕이면 이 돈이면 어디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것과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 또 놓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미 그런 분들 많아요. 제 눈에 보이는. 왜냐면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안 할 건데 왜 봐? 방송을. 그리고 어차피 집값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본인이 답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닥 잡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6억이었고 3억이었어. 매매 6억, 전세 3억. 근데 2년 뒤에 봤더니 전세가 5억이 되고 매매 6억 5천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 올라서 2억을 더 부담하는 거를 선택해. 그게 덜 합리적인데. 5천만 원이 올랐어도 이 집이 사는 게 합리적인데 내가 6억일 때 이 집을 봤는데 내가 이 집 못 산다, 나는. 그럼 본인이 집값 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닥 잡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즉 최저가로 사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저가로 살 수 있는 건 준비할 수 있다. 그걸 볼 때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율 관련 기사는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좀 아쉬워요. 여기 들어와 계신 4,200분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내가 바빠도 전세가율과 관련된 기사는 심지어 전세가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라도 그냥 기자님들이 매달 올려줘. 아주 내가 보기 편하게. 그럼 내가 그 추이만 전달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셔라. 제발. 근데 집값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저희 유튜브 하려고 보는데 저희가 이 다음 부에서 지금 현재 경제 트렌드나 이슈에 관련돼서 코크님이 풀어주시는 코너에서 볼 거거든요. 그 코너 주제가요, 오마카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여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미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아직까지 이거를 내가 붙들고 있다. 그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쟁자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경쟁자들은 나중에 또 상승장 시작되면 상승장 허리 어깨가 됐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 바빠. 생업이 바빠. 그러면 정말 제발 전세가율 기사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장 의미가 큰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주변에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내 집 마련 강의 때 하는 거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느 단계부터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면은 몇 시간, 그 12시간짜리인데. 맞아요. 기본적인 윤곽을 잡고 정말로 뭐 내가 강의 듣기 너무 바쁘고 막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정신없다 사느라고. 그러면 전세가 기사만큼은 놓치지 말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한테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세요. 내가 이 친구 진짜 아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괜히 좀 찡얼거렸거든요. 왜요? 막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누군가한테 문자 보내면 답장 받고 싶다. 막 하고 봤는데 나중에 그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너무 징징거렸더라고 내가. 구차했어? 아니 그냥 유튜브 원래 크리에이터가 그런 거지 뭐 당연히. 저 근데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막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진짜 커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징징거려가지고 후회했는데 세상에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그 댓글 500개 달렸더라고요. 500개 넘었던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콘텐츠 항상 혼자 만들잖아요. 어딘가에서. 그쵸. 그리고 혼자 이 카메라 앞에 떠들어.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근데 좀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했다고 그동안 눈팅만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이 저한테 또 답장을 보내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또 답장을 해야죠.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항상 잘 준비해서 바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뿅. 여러분 제가 어떤지 아세요? 혼자서 일하다가 피곤해. 핸드폰 이렇게 딱 봐. 댓글 봐. 고마워라 막 감사합니다 막 하트 그리고 막. 또 저희가 또 대댓글을 달거나 이러면은 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맞아. 좀 틈틈이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